종아리 근육부터 해가지고 스트레칭 해주는 거예요. 15초 정도. 무릎에 부담이 없이 통증 컨트롤도 될 수 있는 그런 운동이고요. 여러분들 쓰리고,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이거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게 바로 이거든요. 여러분들 파스를 대부분 다 손목, 팔꿈치, 무릎 앞쪽 이런 데다 이제 많이 붙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파스의 유효 성분이 잘 흡수되려면 안녕하세요. 피란방병원 병원장 윤재필입니다. 저는 한방재활학과 전문의를 전공했고요. 그리고 박사 과정은 경희대학교에서 본초학을 전공했습니다. 아무래도 재활과다 보니까 이 척추 관절 질환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환자들을 많이 보고 있고요. 비수술 치료에 대한 그리고 그 본초학을 또 같이 전공했기 때문에 환양을 이용한 다양한 질환들에 대한 처방 같은 것도 전문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를 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예전에 제가 또 방송에 출연했을 때 이제 그런 패널 중에서 이제 파스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질문을 주셔가지고 제가 한번 또 얘기한 적도 있는데, 여러분들 파스를 관절이 아프다고 해서 항상 눈에 보이는 부분이 대부분 다 이게 손목, 팔꿈치, 무릎 앞쪽 이런 데다 이제 파스를 많이 붙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파스의 유효 성분이 잘 흡수되려면 피부가 얇은 쪽이 좋겠죠. 아무래도 피부가 두꺼운 쪽보다. 그래서 팔목도 어때요? 여기보다는 이 안쪽이 피부가 더 얇아서 유효성분 흡수가 좋아요. 팔꿈치도 이쪽보다는 여기 안쪽이 피부가 얇죠. 그래서 흡수력이 더 좋고요. 무릎도 어딜까요? 오금 쪽이죠. 오금 쪽에 붙이고 이렇게 관절 쪽에서도 이렇게 피부가 얇은 쪽으로 그쪽으로 이제 붙여주는 게 파스의 효과를 더 좋게 할 수 있는 하나의 또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거 하나의 꿀팁입니다. 환자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여기 아파요, 뭐, 이런 분도 있는데, 보면은, 이거는 그냥 기후에 불과하다. 이거는 집에서 쉬어도 되는 그런 통증이 있고, 병원에 때마침 잘 오셨네 하는 그런 통증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운동하고 나면 다음날 좀 몸이 좀 뻐근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단순한 근육통입니다, 근육통. 근육은요, 회복력이 빨라서, 사실 침 맞거나 뭐 추나를 받거나 뭐 그런 뭐 수기 치료라든지 침 치료를 해주면 좀 더 빨리 좋아질 뿐이지, 안정만 해도 좀 뻐근한 근육통은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 통증 중에서도요, 일단 날카로운 통증 통증 자체가 좀 날카로워요. 그러면서 관절의 가동성이 좀 떨어져. 그리고 좀 붓기도 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약간 방사통이라고 하죠. 그 통증이 뭐 관절 그 부위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뭔가 통증이 쭉 뻗어 나가는 것 같아. 이런 방사통이라든지 붓기라든지 가동력이 떨어진다. 그런 통증들은 여러분들 빨리 병원에 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어떤 관절 부위에 실질적인 손상이 왔을 경우, 예를 들어서 뭐 무릎을 예를 들면 연골이 찢어졌다든지 인대가 좀 뭐 그런 경우에는요, 상처가 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몸에. 그래서 염증 반응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통증과 더불어서 붓기, 열감, 뭐 가려움증 뭐 이런 증상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발적 같은 게 나타나는데,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는 병원 가서 제대로 전문의의 검사를 받거나 전문의와 상의를 하고 검사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비뒀다가는 괜찮겠지 내비뒀다가 상처 부위가 더 벌어지거나 또 그 부위에 감염이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시기를 놓쳐가지고 더 문제가 커져서 뭐 수술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 조심하셔야 되고, 아까 또 방사통 얘기했잖아요. 방사통. 이게 보통 이제 방사통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가 아픈데 통증이 내려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허리 같은 경우에 허리가 아파, 다리가 저려. 그러면 여러분들 무조건 다 디스크라 생각하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신경이 눌려도 다리가 저리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관절염이 생겨도 방사통이 생깁니다. 그래서 신경염이나 관절염이나 신경이나 관절에 손상이 간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무조건 병원에 가서 전문의와 상담을 해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빨리 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방사통이 나타난다. 그래도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러 가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주사도 이제 종류가 많죠. 근데 보통 이제 소염 진통제 뭐 이런 주사도 있고요. 뭐 솔직히 뭐
한의사들도 주사 놓잖아요. 약침, 봉침 해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뭐 안전한 주사는 어떤 거냐? 양방 쪽에서는 많이 하는 얘기가 이제 연골주사, 히알루론산 성분인데 뭐 계란 흰자 성분 같은 건데 이거는 뭐 한 달에 한 번씩 뭐 몇 번씩 맞아도 크게 문제가 없겠죠? 왜냐하면 관절에 윤활액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부작용이 있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관절염으로 인해서 그리고 관절 윤활액이 부족해지니까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지도리에다가 기름칠 해준다든지 엔진에 엔진을 넣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는 게 연골주사예요. 특별하게 뭐 그걸로 인해서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예방적으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주사라고 할 수 있고요. 한의사들이 쓰는 뭐 약침 같은 경우도 뭐 사실은 한약에서 유해성분 추출해서 놓는 거기 때문에 부작용이 거의 없죠. 그리고 뭐 한의사들이 쓰는 봉침 같은 경우에도 꿀벌에서 아피톡신 성분을 추출해서 알러지 테스트상 알러지가 없는 사람들에 한해서 놓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큰 부작용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될 주사는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들 뼈 주사라고 많이 하죠. 예전에는 뭐 시골에서 할머니들 뭐 무릎 관절 아프면 이거 만지러 많이 갔는데 이게 스테로이드 주사예요. 스테로이드 주사는요.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일시적으로 한 번 정도 맞는 거는 어떻게 뭐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부작용이 좀 심각하신 분들은 골밀도도 많이 떨어지고요. 면역계통도에 이상이 생기고 그리고 시골 할머니들 주사 자주 맞으시는 분들 얼굴 보면은 얼굴이 달덩이처럼 부어 있어요. 문페이스라고 하는데 이게 다 스테로이드 부작용이에요. 예, 스테로이드 맞다 보면은 그렇게 몸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신호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주사는 별로 추천하지가 않습니다. 예, 그런 주사들을 맞기 전에 먼저 나의 문제점이 뭔지 습관과 자세가 뭔지를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맞게끔 자세와 습관을 고치고 그리고 본인에 맞는 적절한 운동법을 통해서 몸을 밸런스를 잡아주고 근육량을 길러서 근육의 탄력성을 또 높여줘서 관절을 보호해주는 그런 좀 시간이 걸리지만 안전한 치료법을 권장합니다. 관절 그러면 여러분들 제일 떠오르는 게 무릎 관절이죠. 무릎 관절. 예, 무릎 관절 운동법. 또 무릎도 워낙에 주변에 근육이 많기 때문에 이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두 가지를 동시에 해주는 게 좋습니다. 예, 항상 운동이라는 거는요, 이 스트레칭과 그리고 근력 운동을 같이 해주는 게 중요한데요. 먼저 무릎에 좋은 스트레칭은요, 또 누워서, 아까 허리도 누워서 했죠? 누워서요, 다리를 쭉 뻗은 상태에서 똑같이 붓을 올리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수건을 이용하시죠, 수건. 손을 가지고 그 발바닥에다 딱 걸친 상태에서 다리를 90도 쭉 올린 상태에서 쭉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위에 있는 대퇴, 직근, 햄스트링 이런 근육들이 쭉 늘어나겠죠? 종아리 근육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스트레칭 해주는 거예요. 15초 정도. 반대쪽도 마찬가지 누워서 수건을 걸치고 쭉 잡아당기는 거예요. 스트레칭. 이런 거는요, 사실은 근만성 통증에 다 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 통증이 급성으로 나타나도 무릎을 굽히지 않고 편 상태에서 잡아당기기 때문에 무릎에 부담이 없이 통증 컨트롤도 될 수 있는 그런 운동이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스트레칭 했으니까 뭘 해야 돼요? 근력 강화 운동을 해야겠죠. 근력 강화 운동 중에서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이렇게 의자 앉은 상태도 할 수 있어요. 의자 앉은 상태에서도 다리를 쭉 뻗는 거죠. 그 상태에서 대퇴사두근, 허벅지에 힘을 꽉 준 상태에서 10초에 15초는 버티는 거죠. 그리고 반대발도 이렇게. 그냥 사무실에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무릎을 편 상태에서 허벅지에 힘을 꽉 주는 거죠. 10초에서 15초 정도.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좀 더 내가 엉덩이, 그리고 뭐 무릎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뭐 전체적으로 다 강화를 좀 더 하고 싶다. 그때는요, 무릎이라는 거는요, 사실 90도 이상 굽히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PT 센터 가면 스쿼트 많이 하시는데, 스쿼트 하다가 무릎 많이 나갑니다. 왜냐하면 무릎을 너무 과하게 구부리니까. 그리고 중량을 또 이고 하니까. 근데 무릎이 안 좋은 사람들, 그리고 평상시에 또 근력이 없어진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면 무릎 다 망가져요. 그래서 벽을 이용한 스쿼트. 이 벽에다가 등을 딱 대시고, 엉덩이나 등을 딱 댄 상태에서 그대로 스쿼트처럼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이 90도 정도 내려왔다 싶으면 스탑하고 다시 올라가셔야죠. 왜냐하면 90도 이상 구부리면 무릎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반복해서. 대신 딱 90도 정도 됐을 때, 무릎이 됐을 때 한 3초 정도 버텨. 하나, 둘, 셋, 3초 정도 버텨서 대퇴사두근하고 엉덩이 쪽에 뭔가 힘이 쫙 주어진 느낌을 가진 다음에 다시 서서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반복해서 10회 정도 반복하고 그것도 무릎 건강에 상당히 좋습니다. 걷기 운동 너무 많이 저한테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무릎이 너무 아픈데 계속 걸어야 되나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정답은 걸으셔야 합니다. 아파도. 그렇다고 해서 뭐 막 무릎 안쪽이 막 찌르는다 통증 막 있는데도 불구하고 걸으라는 게 아니라 통증이 덜 느껴지는 범위 내에서 걷는 거예요. 좀 애매하긴 하죠. 하지만 걷기 운동은 너무너무 좋은 운동이에요. 여러분들 쓰리고,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이거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게 바로 걷기 운동이거든요. 예, 걷기 운동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무릎에 적당한 충격을 주기 때문에 무릎의 윤활 분비도 촉진시키고요. 그리고 연골 건강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걷기 운동이 좋은데 걸으라니까 여러분들 맨날 쇼핑하시는 분이 있어요. 쇼핑하면서 걷는 건 운동이 아니에요. 정확한 걷기 운동에 좋은 운동화를 딱 신고 그리고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이 다 모든 게 운동에 집중이 돼야죠. 그래야지 정확한 근육이 쓰임새를 알기 때문에 정확히 운동이 되는 거예요. 쇼핑하다 여러분들 발목 삐끗한 사람 많아요. 몸과 마음이 따로 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같이 하는 그렇게 하는 운동이 정말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그래서 걷기 운동은 무릎 건강에 너무너무 좋은 운동이에요. 단 강도를 잘 조절하시되 여러분들 뭐 만보를 꼭 걷어야 할 필요도 없어요. 나이에 맞게끔 젊은 사람들 좀 많이 그리고 연세 있으신 분들은 뭐 7,000보 걸어도 상관없습니다. 걷는 시간 일주일에 150분 보건복지부에서 일주일에 150분 정도를 권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내가 주 5일 정도 운동하겠다. 그러면 하루에 30분 정도만 운동해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죠? 30분 곱하기 5일이면 150분이니까. 그리고 운동 강도는요. 걸을 때 너무 살살 걷지 마시고 보폭을 평상시 보폭보다 좀 더 늘린다 생각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걸음이 좀 빨라지겠죠? 보폭을 한 조금 더 넓게 걸으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걸음걸이가 빨라져요. 네, 그래서 좀 더 빠른 걸음으로 보폭을 넓혀서 그렇게 걷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갈수록 그동안 이제 젊었을 때와 다르게 근육도 많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중년이 되면 40대 이상이 되면 30대와는 다르게 매해마다 1%씩 근육량이 감소가 돼요. 그래서 40대가 되면 한 10%, 그리고 80살이 되면 50%의 근육량이 줄어들죠. 30대에 비해서. 그래서 근육량이 많이 줄어들면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이제 복부 비만, 배가 많이 나오게 되겠죠. 배가 많이 나오면서 허리가 이렇게 약간의 C자 커브가 있는 게 정상인데 너무 많이 배가 나오면서 이렇게 과다하게 척추가 앞으로 허리가 구부러지게 됩니다. 과전만이라고 하죠. 그렇게 되면 등 쪽에 있는 근육들이 많이 약해지고 또 앞에 있는 복부에도 무게감이 많이 실리면서 결국은 허리에 부담감이 많이 가게 되는 그런 중년분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허리 통증으로 많이 유발되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원인 중에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자세예요, 자세. 제가 이번에 이제 초관절 자세력해서 이 자세의 중요성에 대한 책도 냈지만 젊었을 때는 몰라요. 근력도 있고 그리고 근육의 탄력성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버티님이 좋으니까 모르다가 중년이 되면서 근육량이 줄어들고 근육도 많이 뻣뻣해지죠. 근데 대부분의 요즘에 직업들이 대부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앉아있죠. 저도 지금 앉아서 얘기하잖아요. 예, 지금 카메라 찍고 있는 감독님도 앉아서 저랑 보고 있지만 여러분들 앉아있는 게 편한 자세가 전혀 아닙니다. 앉아있는 게요, 서 있는 것보다 허리에 훨씬 더 부담을 많이 줘요. 이게 서 있는 걸 100으로 본다면 이렇게 등받이 있는 의자에 앉아있는 것이 이제 180 정도의 압력을 주게 되고요. 그리고 등받이 없이 앞으로 이렇게 숙이고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270 정도의 압력이 가해집니다. 그만큼 앉아 있어서 오랫동안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허리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오랫동안 젊었을 땐 다르게 중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10년, 20년 계속 사무직을 오래 있으신 분들 대부분 다 허리하고 또 목이 많이 안 좋으세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서 있을 때도 그럼 서 있으면 괜찮냐? 서 있을 때도 이제 빤듯하게 서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대부분 다 어떻게 서 있어요? 삐딱하게 짝다리를 많이 짚고 서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성분들은 한쪽에다 이렇게 가방을, 그죠? 핸드백을 많이 메고서 이렇게 많이 서 있으시고 이렇게 한쪽으로 무게를 많이 싣거나 짝다리를 많이 짚는 것은 또 골반 틀어짐을 유발해가지고 결국 허리 통증을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리고 평상시에 또 중년 이후에 여러분들 또 자세 중에서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누워 있는 거, 자는 거, 잘 때도 어때요? 잘 때도 똑바로 안 주무시고 또 엎드려 주무시잖아요. 그리고 허리가 과도하게 뒤로 꺾이면서 통증을 유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잘 때 또 웅크리는 자세, 너무 과도하게 태아처럼 이렇게 웅크리는 자세 좋다고 해서 이렇게 쪼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웅크리고 주무시는데 너무 과도하게 무릎을 구부려서 허리 뒤쪽을 너무 과도하게 이완시킨 상태에서 옆으로 누워 주무시는 자세도 사실은 허리에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중년이 되면은 여유가 있다 보니까 뭐 골프나 테니스나 배드민턴, 뭐 탁구 이런 거 많이 하시죠? 재미는 있죠. 근데 이 운동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편축 운동이죠. 편축 운동. 한쪽 방향으로만 쓰는 운동이에요.
걷기나 수영이나 뭐 피트니스 가서 이렇게 운동하는 거 이런 것들은 재미가 없죠. 한쪽 방향을 쓰는 운동들은 대부분 균형을 잡아야 되고 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재미가 있는데 근데 재미가 있지만은 한쪽 발만 쓰다 보니까 골반도 틀어지고 한쪽 근육만 쓰다 보니까 좌우 근육의 편차를 일으켜가지고 결국은 허리 통증을 또 유발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운동들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근데 뭐 가끔씩 환자들 보면 골프가 허리 좋다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골프는 한쪽 방향으로 쓰는 운동이기 때문에 많이 다치고요. 그리고 걷는 건 좋습니다. 걷는 건 골프하면 걷는 건 좋은데 골프장 가면 대부분 뭐 카트 타죠. 잘 안 걷죠.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앉아 있다가 한쪽 발을 틀고 하니까 허리가 많이 다쳐서 오세요. 골프 선수들도 제가 뭐 예전에 뭐 최나연 선수나 뭐 신지혜 선수, 최경주 프로 뭐 배상문 프로 다 치료를 해줬지만은 다들 골프 때문에 허리가 많이 아팠던 경험도 있었던 분들입니다. 예, 그래서 그만큼 편측 운동은 허리에 좋지 않다. 그래서 항상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하신 후에 운동을 해야지 나이가 들어서까지 근력도 많이 없고 허리도 많이 뻣뻣한데 그렇게 편측 운동을 많이 하시면은 결국 허리 건강에 좋지가 않습니다. 정말 그러면 가장 안 좋은 자세가 어떤 건가요? 뭐 다 안 좋죠. 허리 안 좋은 자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정말 그 중에서도 안 좋은 거를 한 두 가지 정도로 얘기해라. 그러면 저는 일단은 이렇게 의자에 앉을 때 여러분들 의자에 앉을 때는요 아무래도 이제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딱 기대서 이렇게 앉는 게 아무래도 허리에 걸리는 무게를 등받이가 분산해주고 이게 팔걸이에다가 손을 딱 놔야지만 또 팔로 허리의 무게가 분산되고 이거 의자는 없는데 헤드레스트, 머리를 딱 기댈 수 있는 헤드레스트가 있는 의자에 딱 앉아야 기대야지만 또 무게가 분산이 되겠죠?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의자 끝에 딱 앉아가지고 제가 한번 해볼까요? 의자 끝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허리에 제일 안 좋아요. 거기에다가 이렇게만 있으면 좋겠는데 요즘 뭐 스마트폰을 보시죠, 대부분 다. 그래서 공원이나 벤치나 뭐 지하철 보시면 다 앉아서 스마트폰 보고 이렇게 하고 있죠. 이게 허리에 제일 안 좋습니다. 물론 목에도 안 좋고. 이 자세가 정말 허리를 망가뜨리는 자세고요. 여기서 더 안 좋게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리를 꼬고 또 앉아 있죠. 의자의 끝에 앉아서 다리를 꼰 상태로 이렇게 스마트폰 보고 있는 자세. 너무 안 좋습니다. 지하철 타다 보면 버스 타다 보면 그런 분들 너무 많아요. 자기도 모르게 허리가 지금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 그리고 또 하나 안 좋은 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식당이나 뭐 요즘은 뭐 집에 소파가 많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식당에서 바닥에 앉아 있는 거. 양반다리하고 꾸부정하게 이렇게 앉아서 식사하는 거. 그게 정말 허리가 안 좋아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나라에서 그 식당에다가 보조금을 줘서 그 좌식 식당을 다시 다 테이블 놓고 하는 식당으로 이제 바꾸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다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바닥에서 앉아있으면 허리도 안 좋고 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또 그런 문화에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바닥에 앉는 것보다는 식탁에 딱 앉아서 등받이가 있는 식탁에 기대서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게 그래도 허리 건강에 좋다. 또 정리가 되시죠? 그러니까 의자에 앉더라도 이렇게 등받이에 앉고 이렇게 쿠션을 대고 앉는 게 좋은 거지. 의자 끝에 앉아서 허리 숙이고 거기다 다리 꼬고 스마트폰 본다? 이거는 몇 년 안에 디스크 옵니다. 그리고 방바닥에서 등을 구부려 식사하시면 일어날 때 허리가 안 펴져요, 여러분들. 다 경험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굳이 그런 자세를 계속 고수할 필요는 없겠죠. 허리 운동, 아무래도 이제 허리는 그 스트레칭과 그리고 근력 강화 운동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근육이라는 건요, 점점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근육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강화를 시켜줘야 돼요.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요, 육포처럼요, 수분도 없어지고 뻣뻣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요? 스트레칭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운동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스트레칭법. 자, 어떻게 하냐면요. 똑바로 누운 자세에서요. 똑바로 누운 자세에서 예를 들어서 오른 다리를 90도로 딱 들어 올린 상태에서 왼쪽 다리 쪽으로 쭉 반드시 쭉 내려주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때 팔은 쭉 편 상태에서 다리만 90도로 올린 상태에서 오른 다리를 반대쪽으로 쭉, 그리고 고개는 돌아가는 쪽 반대쪽으로 쭉 돌려줘야죠. 그렇게 해서 허리를 이렇게 꼬아주는 거예요. 꼬아주는 느낌. 그렇게 한 15초 정도. 그리고 또 다시 왼쪽 다리를 들어서,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 방향으로 쭉 내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 상태에 또 머리는 또 반대쪽으로 돌려서 쭉 버티고 15초 정도. 이렇게 10번씩.
한 3세트 정도 하면은 아주 훌륭한 허리 스트레칭이 되고요. 자, 이제 스트레칭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허리 근력을 강화시켜야겠죠. 엉덩이, 복근, 그리고 등 근육.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코어 근육, 속 근육이라고도 하는데 그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이 되게 중요해요. 제일 좋은 운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냥개 운동이라고 우리 이름을 붙였는데 어떻게 하냐면 네 발 달린 동물이 걸을 때 보면은 오른쪽 앞발이라고 하면 반대쪽에 있는 뒷발이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것처럼 엎드린 사냥개처럼 딱 이렇게 엎드린 자세에서 오른팔을 쭉 90도로 머리까지 쭉 반드시 올린 상태에서 반대편 다리를 또 뒤쪽으로 쭉 올려주는 거예요. 그 상태로 버티시는 거죠. 등척성 운동인데 그렇게 15초 정도 버티는 거예요. 물론 통증이 있거나 힘드신 분들은 한 10초만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반대쪽 왼팔 올리고 그러면 반대쪽 오른다리를 쭉 뒤로 뻗어서 그렇게 해서 또 10초, 15초 정도 버티시고 이렇게 10번씩 3세트. 쉽지가 않아요. 뭐 보기에 쉬워 보여도 쉽지 않은데 이건 또 우리의 허리 주변에 있는 엉덩이, 복부 등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운동법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허리 통증을 줄이려면 일상 습관이나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습관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통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자세가 앉아있기, 서있기, 그리고 주무시는 거죠. 누워있기 세 가지인데, 그래서 앉아있을 때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의자가 일단 중요해요. 의자가. 그래서 의자는요. 이렇게 이런 의자 쓰면 안 됩니다. 이렇게 흔들거리고 안정적이지 않은데 이런 의자 쓰면 안 돼요. 일단은 단단하게 의자가 고정이 어느 정도 돼야 되고요. 그리고 등받이가 이렇게 애매하게 걸치는 등받이 말고 등 전체까지 올라오는 그런 등받이 의자. 그리고 팔도 이 팔걸이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편하게 전체적으로 손까지 딱 잡을 수 있는 팔걸이가 있는 암레스트라고 하죠. 있는 그런 의자. 그리고 헤드레스트가 있는 의자를 꼭 써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의자를 그렇게 해서 편하게 앉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래도 허리는 전만이 돼야 되니까 의자 중에서 그냥 뒤가 등받이가 판판하기만 하고 뒤 이렇게 곡선이 없는 의자를 쓰는 경우에는 뒤에다가 쿠션을 하나 딱 대주는 게 중요합니다. 쿠션, 조그만 쿠션 돼서 이렇게 곡선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의자 높이가 중요하죠. 의자 높이. 요즘 의자들이 다 높낮이 조절이 되잖아요. 근데 의자를 너무 낮게 해서 무릎이 이렇게 90도로 구부정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의자보다는 그래도 편안하게 딱 무릎을 한 90도 이상 폈을 때 양쪽 발바닥에 지면에 잘 밀착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높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자는 앉아있을 때는 그런 의자를 쓰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물론 좋은 의자를 써도 앉아있는 것 자체가 허리에 안 좋기 때문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중간중간 한 번씩 일어나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습관이. 자세 중요하지. 습관. 그죠? 습관. 어떤 습관? 50분 앉아 있었으면 5분 정도는 일어나서 허리를 좀 펴주시고 좀 걸으셔야 돼요. 그래서 허리에 들어가는 압력을 좀 줄여주고 그리고 다시 앉고 그런 습관이 중요하고요. 자, 그러면 서 있는 자세. 서 있는 자세는 이게 참 어려운 건데요. 가만히 사람이 서 있어서 못 있지만 그나마 그래도 서 있는 것은 어떻게 서 있는 게 중요하냐. 일단은 배에다 힘을 주고 서 있어야 돼요. 배에 복근에 힘을 딱 주고 서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래야지 배가 앞으로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지 않죠, 여러분. 배에 힘 빠지면 어떻게 돼요? 과전만 일어납니다. 그리고 턱은 어떻게 해야 돼요? 뒤로 잡아 당겨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턱을 당기고 배에는 힘을 줘라. 서 있을 때는. 이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발은 약간 15도 정도 이렇게 살짝 벌려주시고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는요, 여러분 귀, 어깨, 그리고 고관절, 무릎, 이 발목까지 이 선들이 일직선으로 되어 있게끔 그렇게 서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진료할 때 저는 서서 진료해요. 네, 스탠딩 진료라고 해가지고 서서 진료하는데 환자들한테 맨날 제가 오래 앉아있으면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이렇게 설명하면서 내가 이거를 앉아서 환자랑 같이 대화하기가 좀 뻘쭘해요. 오래 앉아있지 마세요 그러면서 환자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본인은 맨날 앉아있으면서 나보고 앉아있지 말래. 그래서 저는 벌써 9년째 병원 오픈한 지 저희 피란방병원 오픈한 지 9년째 저는 항상 서서 진료하고요. 지금은 저희 병원에는 10명 모든 원장들이 같이 서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서 진료할 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자세로 서서 저희들이 진료를 하고 있고요. 정말 습관이 되게 중요한 건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허리 아픈 거, 목 아픈 게 많이 없어졌어요. 실제로 원장님들이 서서 진료하다 보니까 그런 증상들이 많이 없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서 있을 때 자세가 중요한 거고, 그리고 오래 앉아있지 마시고 중간중간 서 있는 게 좋고요. 저희들처럼 스탠딩 진료나 스탠딩 워킹, 서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 자세로 서서 일을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오랫동안 정말 서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반드시 운동화를 착용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책상 밑에 매트를 하나 깔으세요. 쿠션인 매트. 그래서 매트 위에 운동화를 신고 올라서 일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무릎 건강에 좋습니다. 그래서 서 있는 자세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남은 게 뭐죠? 주무시는 거. 예.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아무래도 잘 때는요, 제일 부담 없는 자세가 뭐예요? 똑바로 주무시는 게 제일 부담이 없습니다. 똑바로 주무시는 거. 근데 똑바로 잔다고 했는데도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무릎 밑에다가 베개를 놓고 주무셔야 돼요. 그래서 무릎이 한 20, 30도 정도 살짝 구부러진 높이 정도 되게끔 무릎 오금 밑에다가 베개를 1개 내지 2개 정도 포개서 놓고서 똑바로 주무시면 허리에 부담감이 덜해요. 근데 사람이 계속 똑바로 누워서 주무시기 힘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죠?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더라도 골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무릎 사이에다가 또 베개를 끼워놓고 주무시면 위에 있는 다리가 밑으로 처지는 게 방지돼서 골반 틀어짐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살짝 구부러진 상태에서 무릎 사이나 허벅지 쪽에 베개를 하나를 끼워놓고 옆으로 주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옆으로 주무실 때는 베개 높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살짝 높여야겠죠? 어깨에서 머리 이 높이 한 15cm 정도, 머리가 이렇게 너무 기울어지거나 너무 쓰지 않게끔 그런 높이의 베개를 배에 주셔야지만 허리의 곡선이 이렇게 휘어지지 않겠죠. 그렇게 옆으로 누울 때는 베개를 활용해서 자세를 취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허리 통증을 줄여줄 수 있는 제일 좋은 도구가 뭐냐면 쿠션과 방석이에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쿠션을 활용해서 허리 뒤에다가 앉았을 때는 어떻게 해요? 쿠션을 놓고서 편하게 기대서 앉아있는 게 허리의 곡선을 만들어준다. 그래서 쿠션을 활용하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평상시에 사무실이나 또 이제 운전하는 차 안에 조그만 쿠션을 가지고 다니면서 항상 활용을 해주세요. 최악의 자세는 등에 기대지 않고 이렇게 앉아있는 자세잖아요. 근데 쿠션이 뒤에 있으면은 의식적으로 쿠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쿠션에 기대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허리가 앞으로 안 가고 뒤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쿠션을 활용해서 앉으시고, 그리고 내가 또 방석 말씀드렸죠. 방석. 또 하나 최악의 자세가 뭐라고 했어요? 방바닥에서 양반다리하고 앉아 있는 거. 그죠? 식사를 하던 식당이던 식당 가면 그래도 방석은 다 주잖아요. 맨바닥에 앉아있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식당에 가셨어요. 그런데 방바닥에 앉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면 여러분들 방석을요, 2개를, 3개를 포기하든지 아니면 방석을 접으세요. 접어서 어떻게 하느냐? 방석을 엉덩이에만 까세요. 엉덩이에만. 그리고 다리 쪽까지 방석을 깔지 마시고 접어서 엉덩이에만 놓으세요. 그러면은 엉덩이만 올라가게 돼 있어. 엉덩이만. 그죠? 엉덩이만 높이가 조절되면 허리가 자연적으로 이렇게 안 돼요. 엉덩이에만 이렇게 다 방석 올려놓으면 허리가 C커브가 만들어집니다. 자연스럽게. 엉덩이만 높여지고 다리는 밑으로 떨어지니까, 양반다리 할 때. 그렇게 팁입니다. 그래서 식당에 갔는데, 오래된 노포 식당에 갔는데 앉아서 나 허리는 아픈데 앉아 있어야 되고 보니까 등받이도 없고 벽에 기댈 데도 없어? 그럴 때는 방석을 두껍게 접어서 엉덩이에만 깔고 앉아서 식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어깨 질환 많죠? 어깨 질환에서 제일 많이 호소하는 질환들이 오십견, 회전근개 건염입니다. 많이 들으셨죠? 오십견을 알겠는데 회전근개 건염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오십견과 회전근개 건염은요, 발병 부위가 일단 달라요. 그리고 똑같이 어깨를 들 때 아파요. 이거를 병원을 안 가도 감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십견 환자들은요, 팔을 들 때 하고 아파요. 그런데 만세 해보세요. 그러면은 올라가는데 더 이상 안 올라가. 내가 이렇게 올려도 안 올라가, 아파서. 그래서 귀에다 한번 붙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아파서. 12샷 해보세요. 그러면 팔이 이렇게 뒤로 안 꺾여요. 억지로 해도 안 꺾여. 물론 처음 오시게 되는 게 아니라
진행성이 오십견은. 점점 뭐 일주일, 이주일, 한 달, 두 달 되면 점점 더 굳어요. 그래서 오십견을 다른 말은 뭐라고 해요? 동결견이라고 하죠. 동결견. 언다 해가지고. 많이 얼면 많이 얼수록 녹히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오십견은 초기에 빨리 관리하는 게 맞고요. 정확한 병명은 유착성 관절낭염이에요. 유착성 관절낭염. 그래서 관절낭의 염증 때문에 어깨가 유착이 된 거라서 관절 가동력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초반에 더 많이 유착되지 않게끔 가만히 아프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계속 더 운동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오십견은. 자, 그러면 회전근개 건염은요? 회전근개 건염은 똑같이 팔 들면 아 하고 아파. 그런데 내가 이렇게 쭉 올리면 올라가요. 열중션에서 아파. 근데 손 잡고서 올리면 올라갑니다. 그래서 가동 범위는 나오는데 통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전근개 건염은 초음파나 MRI 찍어보면은 회전근개가 4개가 있거든요. 제일 많이 손상되는 게 극상근 건이라고 해서 팔을 옆으로 이렇게 쭉 올릴 때 쓰는 근육이에요. 그게 이렇게 운동을 한다든지 자꾸 어떤 일을 반복적으로 해가지고 힘줄에 마찰 생겨서 힘줄에 염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부분적으로 살짝 찢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극상근 건이 제일 많이 그렇게 되는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오십견과는 다르게 팔을 들어올 때 통증이 있지만 끝까지 올라간다. 관절 각도가 정확히 나온다는 거. 그래서 오십견은 더 굳어지지 않게 운동을 해야 되지만 회전근개 건염은 과사용해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 힘줄을 손상시킬 만한 동작을 하시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접근법이 완전히 달라요. 자, 여러분, 그 어깨 운동 중에서요, 정말 제일 안 좋은 운동이 뭐냐? 아까 뭐 허리, 목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PT 센터 가가지고 이런 분들 많이 봐요. 여자든 남자든 아령을 딱 잡고서 이렇게 들어올리시는 분이 있죠? 이렇게 하면은 여기 삼두근 근육을 강화시킨다고. 그래서 어깨는요, 사실 내회전이라고 해서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돌린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올리는 이 동작에서 어깨가 가장 많이 망가집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할 때 제일 많이 힘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운동 하다가 하고 아파요 어깨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건죠. 회전근개 건염, 충돌 증후군에서 회전근개 건염에서 잘못하면 힘줄이 파열되는 경우도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 운동, 내회전에서 올리는 이 운동은 어깨에 가장 좋지 않은 운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충돌 증후군에 의해서 이제 회전근개 건염도 올 수 있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뭐 50대 전후로 해서 오십견도 많이 올 수 있는데 먼저 이제 회전근개 건염을 유발시키는 충돌 증후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 충돌 증후군은요. 여러분들 라운드 숄더라고 아시죠? 어깨가 이렇게 앞으로 구부정하신 분들이 충돌 증후군이 잘 와요. 그래서 이거를 펴주는 운동이 중요한데 제가 많이 권장하는 운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W 스트레칭이에요. W 스트레칭.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서도 앉아서도 할 수 있는데요. 팔을 먼저 앞으로 이렇게 쭉 뻗어 올린 상태에서요. 그 다음에 서서히 팔꿈치 낮추면서 뒤로 쭉 잡아당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날개뼈가 어떻게 가운데 이렇게 모아지죠? 그죠? 날개뼈가 모아지는 느낌이 있는데 날개뼈를 더 모아서 붙지는 않아요. 근데 날개뼈를 완전히 더 모아서 붙인다는 생각으로 쫙 모아진 상태에서 또 10초 정도 버티시는 거예요. 하나, 10번. 이게 보기 되게 힘듭니다. 보기보다. 10번 쉰 다음에 다시 쭉 올리고. 다시 한번 쭉 조이는 거예요. 날개뼈를 뒤로 붙인다 해서 10초 정도 버티세요. 등에서 열이 납니다, 여러분. 열 나죠?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쭉 올리시고. 이 W 스트레칭. W 모양이니까. 이거를 10세트, 3세트 정도 해주시면 이 등 근육도 강화되고 이 좁아져 있는 이렇게 앞으로, 어좁이라고 하죠. 이렇게 자세 이런 사람들도 많이 펴지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운동은요. 오십견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깨를 스트레칭 해줘야 된다고 했죠. 스트레칭. 근데 사실 뭐 이렇게 벽에 짚고 막 올리는 운동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래도 통증이 제일 덜하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은요. 간단해요. 여러분들 많이 하는 운동인데 어깨를요. 이렇게 팔을 뻗은 상태에서 이렇게 손으로 잡고 쭉 이렇게 잡아 당겨주는 거예요. 10초에 15초. 주의할 점은 뭐예요? 몸통이 같이 돌아가면 안 돼요. 몸통은 버티고 팔만 쭉. 아셨죠?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해줘도 되고. 쭉 10초에 15초. 오십견 환자들은 누가 이렇게 운동을 시켜주지 않고 혼자서 하려면 통증이 되게 심해요. 그래서 이런 운동이라도 자주 많이 해주시는 게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그리고 굳어있던 어깨가
빨리 풀릴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게 바른 자세와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어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깨 통증이 빨리 좋아지려면 여러분 그냥 운동을 많이 해서 어깨가 아파지는 건 꼭 아니에요. 평상시에 습관 자세가 안 좋아서 그래요. 여러분들 그 목하고 어깨는요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승모근. 그래서 목이 안 좋으신 분들은 대부분 다 어깨도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책상에서 오래 앉아서 일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뭐가 된다고요? 1.5 거북목이 된다고 했죠? 이렇게 목이 앞으로 빠지면서 거북이처럼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러면 어깨는 어떻게 돼요?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요. 라운드 숄더가 된단 말이죠. 결국엔 어깨도 이렇게 말리고 목도 앞으로 이렇게 빠지고.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이제 환자 교정 치료 많이 해요. 추나 치료를 많이 하거든요. 뭐 하루에 뭐 많을 때는 뭐 몇십 명씩 하는데 똑바로 누워서 이제 추나 교정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컴퓨터 할 때 마우스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우스는 왼손잡이는 왼손으로 하고 오른손잡이 쓰잖아요. 그래서 좀 보면은 똑바로 누웠는데 오른쪽이 좀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한쪽만. 그러면 대부분 다 직업이 마우스 많이 쓰는 직업이에요. 이렇게 마우스를 맨날 뭐 이렇게 컴퓨터 작업하고 게임 하시나?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른쪽 어깨만 말린 사람들도 있어요. 양쪽이 말리긴 말리는데 오른쪽 어깨만 유독 말려 있어요. 그럼 제가 그냥 누워서 오른쪽이 많이 뜬 걸 보고서 환자한테 물어보죠. 어깨 많이 안 좋지 않으세요? 오른쪽? 그러면 네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 어깨 이렇게 말리면서 결국에는 팔을 움직일 때 힘줄이 많이 걸려요. 그런 충돌 증후군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여기 날개뼈하고 쇄골뼈 연결되는 견쇄관절이라고 하는데 이 관절에도 염증이 생겨요. 사실 어깨가 안 좋아지면. 그러니까 어깨 관절의 정상적인 구조가 망가지면서 결국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어깨 통증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운동만 가지고서 운동을 많이 해서 어깨가 아프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바른 자세를 평상시에 습관을 들인 상태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은 운동할 때 부상 정도가 훨씬 덜해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하셔야 돼요? 턱은 당기고 어깨는 이렇게 펴고 이런 자세를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배에 힘주고 그래야지 어깨가 펴지고 라운드 숄더가 안 되겠죠. 그 운동도 아까도 더블 스트레칭 얘기했지만 그게 원리가 뭐냐? 결국에는 가슴 쪽, 흉근 쪽은 스트레칭 해주고 등 쪽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운동을 나이가 들면서 점점 이렇게 되니까 그런 운동을 통해서 자세를 잡고 라운드 숄더가 되지 않게끔 거북목이 되지 않게끔 잡아줘야지만 이런 다양한 어깨 질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어깨 건강을 해치는 생활 습관 제일 안 좋은 건 이렇게 오랫동안 앉아서 컴퓨터를 많이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스마트폰을 많이 보면서 어깨 앞으로 말리는 게 많이 안 좋다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생활 습관 중에서 여러분들 또 있어요. 바로 팔짱 끼는 습관. 이렇게 팔짱 끼고 많이들 계실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극장에서 영화 볼 때도 팔짱 끼는 분들도 있고 왜냐면 스마트폰 못 보니까 뭔가 허전하거든. 이 손을 써야 되는데 뭔가 허전하면 사람들이 다 이러고 있어요. 사람 만나서 얘기할 때 이러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예, 이 습관이거든요. 이 팔짱을 끼게 되면 아무래도 어떻게 돼요? 똑같아요. 어깨가 앞으로 이렇게 말리죠. 등 근육은 어떻게 돼요? 이완이 되고. 그래서 팔짱 끼는 습관도 라운드 숄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습관이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예, 팔짱 끼는 습관. 그것도 아주 어깨에는 안 좋은 습관이다. 그리고 또 어떤 습관이 많을까요? 여러분들 턱 깨는 습관. 턱을 깨려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멋있긴 하죠? 뭔가 생각하는 것 같고, 턱 깨는 습관 좋죠. 근데 이 목 앞쪽에 있는 근육들은 이완이 되고, 뒤쪽에 있는 근육들은 어떻게 돼요? 긴장이 되죠, 턱 깨는 습관을 하게 되면. 네, 등쪽 근육들은 긴장이 된다고. 그리고 한쪽으로 턱을 이렇게 괴다 보니까 이게 목도 틀어지면서 어깨도 한쪽으로 틀어지고. 그래서 이 턱 깨는 습관들, 이것도 목에 상당히 안 좋고, 또 더불어서 어깨가 말리거나 그리고 등 쪽 근육을 너무 많이 이완시켜줬기 때문에 어깨가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안 좋은 습관이 되겠습니다. 목이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 저는 그렇게 많이 얘기해요. 이제 목숨보다 소중한 게 목이다. 목숨보다 소중한 목. 목은 위로는 머리를 받치고 있고 또 아래로는 몸통과 머리를 연결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목을 통해서 혈관과 신경이 다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목은 상당히 중요한데 이 목을 안 좋게 하는 최악의 자세가 뭐냐? 여러분들 아시죠? 지금도 보고 계시죠?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제가 사실 진료한 지가 벌써 25년 가까이 됐는데 2000년대 초반만 해도요. 허리 디스크 환자 더 많았어요. 목 디스크 환자보다. 그냥 병원에 오면 제가 한방제약과 전문이다 보니까 디스크 환자를 많이 봤는데 비수술로. 근데
다 허리 디스크 환자가 많았어요. 근데 점점 스마트폰이 보급률이 좋아지고 스마트폰이 기능이 좋아지면서 모든 게 스마트폰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유튜브 보고 있죠? 이거 제가 나온 유튜브를 스마트폰으로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어떻게 봐요?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나요? 이렇게 보죠. 그래서 자, 목은요, 정말 중요한 게 머리 무게가 몇 킬로 같아요? 5에서 머리가 큰 사람은 7킬로. 여러분 볼링공 있죠? 볼링공. 볼링 쳐보셨죠? 어마어마하게 무거워요. 이 볼링공을 이렇게 목이 쫙 받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고개를 이렇게 숙인다? 그러면 여러분들 볼링공을 이렇게 딱 들고 있으면은 좀 들만하죠? 근데 이렇게 앞으로 해서 들려면 어때요? 이 팔목에 힘이 많이 들어가죠? 목도 똑같아요. 고개 이렇게 숙여주면 목에 부담이 엄청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무게가 5에서 7kg다 했을 때 목을요, 한 30도만 이렇게 기울여서 스마트폰을 보잖아요? 그러면요, 머리의 무게가 5에서 7kg가 아니라 15kg. 15kg가 이 목에 걸리는 거예요. 더 숙여볼까요? 60도. 그럼 몇 킬로? 30kg가. 이거는 논문에 나온 얘기입니다. 30kg가 목에 부담이 걸려요. 그러면 목이 긴장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지겠죠? 그죠? 그러면서 목뼈가 점점 C자 커브가 없어지고 변형이 오겠죠? 그걸 뭐라고 해요? 우리가 흔히 일자목, 거북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목하고 거북목이 되면 삶의 퀄리티가 떨어져요. 왜? 항상 목 주변이 긴장돼 있으니까. 근긴장성 두통, 그리고 눈도 뻑뻑하고 시력도 떨어지고요. 비염도 와요. 정말로. 그 턱관절도 안 좋아지면 귀에서 소리도 나고 어지럽고. 그러니까 이 목이라는 것 때문에, 목 자세 때문에 결국 검사상 뭐 MRI 뭐 머리를 찍어도 아무 이상 없는데, 이비인후과도 이상 없는데 본인이 그냥 불편하고 아파. 왜? 이 척추에 변형이 와서 그걸로 인해서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증상들을 많이 호소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늘어났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최악의 자세는 이렇게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뭔가를 계속 오랫동안 보는 거다. 왜? 머리가 무게가 있는데 머리 무게를 그만큼 더 증가를 시켜주는 그런 동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스마트폰을 안 보는 게 좋겠죠. 근데 어떻게 안 봐요? 그래도 고개를 숙이지 말고 이렇게 좀 턱을 당기고 이렇게 보는 습관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 주무세요? 오래 주무시죠? 8시간, 5시간. 하루 24시간 중에서 3분의 1을 주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 건강을 위해서는 수면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수면 자세와 연관을 시켰을 때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뭐예요? 또 베개죠, 베개. 그러면 어떤 베개를 써야지만 잠에 도움이 될까? 목침같이 뭐 너무 딱딱한 베개 같은 거를 하면 좋다는데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 일단은 딱딱한 베개는 아닙니다. 머리를 딱 기댔을 때 베개가 한 5cm에서 7cm 정도 이렇게 쿠션이 들어가는 정도의 베개가 좋고요. 뭐 라텍스 이런 것들도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좋고요. 똑바로 누웠을 때는요, 여러분, 목 쪽에 이 곡선을 살려주는, 이게 굴곡이 있는 베개. 그렇다고 해서 목만 굴곡이 있고 고개가 이렇게 뒤로 떨어지면은 너무 과신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뒤쪽도 어느 정도 받쳐주는 그런 베개가 좋습니다. 그래서 베개 높이는 너무 높지 않고 한 5에서 7cm 정도, 똑바로 누웠을 때 그 정도 높이의 베개를 베되 목 뒤쪽과 그리고 머리 쪽에도 같이 쿠션을 벨 수 있는 그런 베개가 좋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 계속 똑바로 못 주무시죠? 그러면 어떻게 주무세요? 옆으로 주무시죠? 옆으로 주무실 때는 머리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반짝하게 되려면 이 머리와 어깨, 이 높이 정도의 베개를 베는 게 좋아요. 그게 보통 한 15cm 전후 정도 되고요. 그 정도 높이의 베개를 베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절대 주무실 때 하지 말아야 될 거, 엎드려 주무시면 안 돼요. 엎드려 주무시면 어떻게 돼요? 목이 옆으로 이렇게 꺾이죠. 그죠? 엎드려 주무시는데 이렇게 하고 주무시는 분 계세요? 숨 못 쉬는데? 대부분 다 이렇게 옆으로 고개가 꺾여지잖아요. 그러면 이 목뼈도 틀어지고요. 턱관절도 틀어져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척추의 변형이 생기기 때문에 각종 목 디스크뿐이 아니라 각종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엎드려 주무시면 안 됩니다. 많이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일자목, 거북목을 예방하는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또 하나 질문하는 게 목 근육을 어떻게 강화시켜, 이렇게 얘기 많이 하시는데, 목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법들은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잘못하면 목이 많이 다쳐요. 목 주변에 있는 근육들은 아주 근육이 조그맣고 얇기 때문에 저는 목을 강화시켜주기보다는요, 목은 주로 스트레칭 운동법 위주로만 하는 게 좋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주로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운동법은 뭐냐면요, 목을 승모근이 어딘지 아시죠?
목 주변에서 이렇게 마른 목골로 목에서부터 등까지 연결된 근육인데, 이거를 스트레칭을 어떻게 해주느냐.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요, 서서도 할 수 있지만 앉은 상태에서요, 이렇게 한쪽 손은 그냥 의자 밑에 딱 넣으세요. 이렇게. 네. 그리고 서 있을 때는 한쪽 손을 이렇게 밑으로 쭉 잡아당겨서 떨어뜨리시고. 자, 저는 앉아 있으니까 이제 의자 밑에다가 손을 딱 넣고요. 그 상태에서 반대쪽 손을 귀 위쪽에다 딱 대시고 머리를요,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예요. 근데 방향을 옆으로 잡아당기는 게 아닙니다. 45도 각도로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예요. 45도 각도로. 그래야지만 여기 승모근이 늘어나요. 여기가. 여러분들 항상 어깨가 아파요. 그러면은 어깨 어디가 아프세요? 그러면 여기죠. 여기 얘기하죠. 여기에 동자승이 앉아 있는 것 같아요.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기는 사실 어깨가 아니라요. 목이에요, 목. 목이 일자목이 되어서 승모근이 긴장된 거지. 어깨는 여기. 어쨌거나 하여간 요 부분이 늘어난다 생각하시고, 자, 귀 뒤쪽에다가 딱 대시고 45도 이렇게 해서 속으로 10초 정도 쉬세요. 딱 내고. 그럼 반대쪽도 해야겠죠? 똑같이 이렇게 낀 상태에서 이렇게 쭉 45도 10초 정도 이렇게 일하면서 자주 이렇게 승모근 늘려주는 운동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운동법. 너무 간단해요. 그냥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수시로. 여러분들 자꾸 어떻게 돼요? 스마트폰 보면 목이 이렇게 빠지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거북목, 일자목 예방하는 운동인데요. 이렇게 빠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손가락으로, 자, 허리 딱 펴고 반드시 앉은 상태에서 이 손가락 2개로 턱을 딱 대고 지그시 눌러주는 거예요. 뒤로. 그럼 턱이 당겨지죠? 턱이 당겨지면 요 목 뒤쪽에 살짝 늘어나는 게 느껴질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속으로 10번을 쉬세요. 하나, 10초를. 그래서 떼고 또 이렇게 대고 10초. 그래도 상당히 좋은 운동이거든요. 이것도 뭐 10세트 그렇게 해주시면 목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목이 너무 아프다. 어떻게 하지? 뭐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이요 보면 목이 너무 아파요 하면서 고개를 못 돌려요. 이런 거 우리가 낙침이라고 하거든. 낙침. 베개에서 떨어졌다. 그래서 목이 안 들어간다. 이렇게 이름 붙여 낙침이라고 하는데, 베개에 떨어진 건 아니죠, 물론. 안 좋은 자세로 오랫동안 잘못된 자세로 누워 있었거나 아니면 전날에 뭐 너무 긴장된 자세 일을 하다가 충분한 스트레칭을 안 하고 이렇게 자고 일어났을 때 목이 안 돌아가는 현상을 한강증, 낙침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건 대부분 근육통이에요. 근육통. 그리고 목이 막 아프면서 점점 팔이 저려요. 손가락까지. 그리고 고개를 뒤로 젖힐 수가 없어. 고개를 이렇게 뒤로 젖히면 더 저려. 그래서 환자분들 중에서 목 디스크가 너무 심해서 막 디스크가 터져서 신경 누르는 사람들은 팔을 못 내려요. 팔을 이렇게 떨어뜨리면 더 잡아 당기고 저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들어올 때 이렇게 하고 들어오세요. 이렇게. 원장님, 목이 너무 아파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하고 들어오시면 대부분 환자들은 목 디스크 환자죠. 자, 그러면 팔 저린 거 없이 그냥 목만 너무 통증이 심해서 목이 안 돌아간다. 그러면 일단은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좋아지겠죠. 침 치료라든지 추나 치료에도 너무 빨리 좋아지지만 뭐 그래도 시간이 너무 없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혼자서 할 수 있는 대처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목이 안 돌아가잖아요. 목이 안 돌아가니까 자, 손을요 이렇게 볼에다 딱 대세요. 볼에 대시고 이 손을 목을 이렇게 돌려서 민다 생각하고 이 손바닥을 이렇게 미는 거예요. 7초 정도. 하나, 둘, 셋 이렇게 7초 정도 미는 건데, 이때 주의할 점은 숨을 크게 들여 마시고 멈춘 상태에서 미는 거예요. 7초. 그다음 숨 내쉬고. 자, 그러면 반대쪽도 해야겠죠? 이제 이 손바닥 미는 거예요. 숨을 크게 들여 마신 상태에서 멈춘 상태에서 밀어요. 어차피 목이 안 돌아가시니까 이렇게 손을 밀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목이 살살살 돌아가기 시작해요. 그럼 최소한 뭐 처음처럼 이렇게 막 돌아가지 않지만 그래도 이걸 몇 번씩 반복하다 보면은 그래도 운전할 때 백미러 정도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팔 저림 없이 갑작스럽게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이 안 돌아간다. 그러면은 방금 말씀드린 그 낙침이나 한강증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대처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목 통증이 심하면서 팔이 저리다. 이거는 사실은 신경이 손상된 거예요. 신경이 손상된 거예요. 그래서 잘못 자칫하면 이거를 진통제를 먹고 뭐 더 열심히 일하고 좀 괜찮아 이렇게 일하면 나중에 손에 힘이 빠져서 이런 커피 잔도 못 들어요. 그렇게 수술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미련하게 하지 마시고, 그런 경우는 사실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든 CT든 MRI든 전문의 선생님이 하자는 거 한번 검사를 하시고, 어디 부위에서 신경이 얼마큼 느는지 확인한 다음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고요. 기본적으로 팔이 저릴 때는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목을 뒤로 젖히는 거예요. 그럼 신경이 더 눌리고 더 손상 맞습니다. 그건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엎드려 주무시는 거 하시면 더더욱 안 되겠죠. 그리고 오래 앉아있지를 못해요, 어차피.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일어나셔서 좀 자꾸 걸으세요. 목 디스크 환자들도 허리 디스크 환자처럼 자꾸 걷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목이 앞으로 이렇게 좀 빠지는 증상을 방지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목 디스크든 허리 디스크든 간에 시간이 필요해요. 3개월 정도 보존 치료, 수술 안 하더라도 전체 10명 중에 9명 이상은 다 좋아지거든요. 손상반 신경이 어느 정도 회복할 시간을 줘야 되는 거지. 근데 진통제를 먹고 주사를 맞고 계속 무리해서 일을 하면 결국엔 운동신경이 손상돼서 발목에 힘이 빠지거나 손에 힘이 빠지면 그때는 수술 쪽으로 가는 거니까 그렇게 안 되게끔 관리하세요. 통증이 나타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통증은 몸에서 경고를 주는 거예요. 쉬라고. 경고 줄 때는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되겠죠. 적절하게 대처하면 되는 거지. 그죠? 그거를 너무 뭔가 계속 그걸 했던 습관과 자세를 반복적으로 계속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 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제일 많이 일을 하면서 보는 게 뭐예요? 컴퓨터죠. 예, 컴퓨터이기 때문에 이 컴퓨터 모니터의 높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모니터의 높이는요, 내가 딱 모니터 바라봤을 때 이 보는 정면 내 눈과 반듯하게 가거나 살짝 높은 정도의 모니터가 좋습니다. 이게 눈보다는 모니터가 낮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잖아. 그렇게 되면 목이 앞으로 구부러지니까 아무래도 눈과 정면을 마주치거나 아니면 살짝 높은 정도의 모니터 높이가 좋고요. 그리고 듀얼 모니터 쓰잖아요. 듀얼 모니터 2개. 그러면 보면 이제 내 중심을 두고 양쪽에다 이렇게 옆으로 배치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시지 마시고 제일 많이 보는 메인 듀얼 모니터 앞에 놓고 그리고 보조 모니터 옆으로 살짝 놓고 이게 나아요. 왜냐면 양쪽으로 그냥 똑같이 놓으면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럼 목이 더 틀어지죠. 메인 모니터는 중앙에, 보조 모니터는 좀 옆에 이렇게 주는 게 목에 그래도 덜 부담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모니터는요, 여러분 손을 딱 뻗었을 때 이 손끝 정도의 달 정도의 그런 위치에 있는 모니터가 좋습니다. 예, 그 정도. 이 손끝보다는 좀 멀어지게 하는 위치. 너무 이 팔 길이보다 안쪽에 모니터를 두시면 안 돼요. 그런 것도.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목이 또 이렇게 앞으로 좀 자꾸 빠져는 자세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좋지 않고요. 또 환경적으로는요, 또 책상 높이 중요해요. 책상 높이. 책상 높이는요, 여러분, 이 딱 책상에다가 손을 올렸을 때 이 팔꿈치가 책상 높이보다 5cm 미만으로 떨어지는 높이 정도? 그 정도의 높이의 책상 높이를 맞춰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무실 때는요, 주무시는 환경, 아까도 얘기했지만 베개, 똑바로 누웠을 때 베개를 어떻게 하라고요? 똑바로 누울 때는 목의 곡선이나 그리고 머리 뒤쪽에 베개를 같이 놔줘가지고 머리가 너무 뒤로 젖혀지거나 너무 높여지는 걸 방지할 수 있게 베개를 놓으시고 옆으로 누울 때는 머리가 너무 기우뚱하지 않게끔 15cm 정도의 그런 정도의 높이의 베개를 활용하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이 안 좋으면요, 정말 안 좋은 게 뭐냐면 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게 무슨 얘기 하시겠죠?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머리를 받치고 있는 게 목이잖아요. 목뼈가 틀어지게 되면 뇌로 가는 혈류의 흐름이요, 감소가 돼요. 추간공이라고 해서 심장에서 뇌로 가는 혈관이 목뼈를 추간공을 통해서 뇌로 이렇게 혈액을 보내고 있는데 이게 틀어지면 혈액 흐름에도 문제가 되고요. 뇌로 가는 혈액이 방해가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뇌척수액이라고 아시겠죠? 뇌척수액? 뇌척수액이요, 뇌에 영양분도 주지만 그리고 뇌의 노폐물을 청소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뇌의 노폐물을 자꾸 잘 청소를 해주는 뇌척수액 흐름이 좋아져야 되는데 목이 거북목이 되거나 목뼈가 틀어지게 되면요, 머리에서 쭉 내려가는 뇌척수액이요, 뒤쪽에 있는 목 근육들이 긴장이 과하게 되면서 뇌척수액의 흐름이요 막히게 돼요. 막힌다고 해서 안 흐르는 게 아니라 흐름의 저하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원활하게 뇌척수액이요, 뇌 노폐물 분비를 잘 못해요. 그러면 뇌에 각종 베타 아밀로이드라든지 여러 가지 치매 유발 물질들이 쌓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경도 인지장애라고 하시죠? 예, 치매 전 단계인데 기억력이 저하된다든지 머리가 무겁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뇌 질환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의 건강은요, 결국에는 뇌 건강하고도 연관이 된다는 거. 그래서 목을 건강하게 관리를 해줘야지만 뇌 건강도 좋다는 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한방제약과 전문이다 보니까 이 척추든 관절이든
수술을 하기 싫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근데 이제 제가 항상 하는 얘기는 먼저 보존 치료부터 먼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최후로 해야 될 게 이제 수술적인 요법이다. 수술을 한번 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거든요. 최선의 선택은 보존 치료다. 그 최후의 선택이 수술이다. 이렇게 항상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람이라는 건요, 정말 운동이 중요한 게 사람은 태어날 때는 어떻게 해요? 말랑말랑. 아기는 말랑말랑하게 태어나잖아요. 근데 죽을 때는 어때요? 몸이 뻣뻣해서 죽어요. 여러분들 나이가 들수록 점점 내 몸이 옛날과는 다르게 뻣뻣하고 굳어있다. 이건 내가 정말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 그래서 내가 일찍 돌아가시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상시에 근육 운동과 더불어서 스트레칭 많이 해서 말랑말랑한 몸을 유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